뭐 인공지능은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고, 뭐 이게 새로운 전기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잘 쓰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우리 그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근데 그게 벌써 한 6년 뭐 7년째 돼가네요.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온 그 챗GPT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있었던 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알파 폴드라고 알파고의 동생 같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이제 단백질 구조 분석 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인공지능이 뭐 그림이나 그리고 뭐 게임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 발견을 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공헌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풉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풀기 쉽지 않으실 건데, 대학교 들어간 학생 정도가 간신히 푸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을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논리를 개발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그 의료 진단을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파고에서 만든 그 당뇨성 망막증을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이제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유방이나 흉부의 그 암을 진단하는 그 엑스레이를 자동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 뭐 루닛이라는 한국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처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누가 잘하나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사람보다 훨씬 인공지능이 잘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이는 것이 그 아바타예요. 리얼 퍼슨이 아니고 아바타입니다. 근데 그 우리 유명한 변장욱 앵커를 흉내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라고 키보드로 차이프 치면 저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이 우리 일상에 와 있죠. 저도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 현빈이 나온 영화의 얼굴을 제 얼굴로 싹 바꿨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뭐 그럴 때도 합니까? 제가 너무 늙고 못생겨서. 그래서 이런 식의 능력들이 생기니까 저는 곧 이런 서비스 나올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하고 계속 대화하도록 그 SNS 회사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것처럼 계속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뭐 교훈도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뭐 이러는 차에 이번에 새로 나타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뭐 처음 생긴 건 아니지만 이제 일상화되니까 그런 말을 붙였죠. 지금까지 있었던 인공지능은 주로 이제 분석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분석해서 분류하고 뭐 예측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 거는 만드는 거예요.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디자인도 하고 코딩도 제가 하고 이러는 능력들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새로운 그 인공지능의 능력이 나타났고 세상을 많이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뭐 간단한 거지만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진 라지 랭귀지 모델, 그걸로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거, 이건 남들이 한 거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섹스피어 시를 이렇게 앞에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 뒷부분은 지가 섹스피어 풍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해라 그런 이런 식의 영어를 아주 거창하게 잘해요. 저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에서는 하이퍼 클로바 그걸 이용해서 제가 먼저 있던 학교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하이퍼 클로바를 이용해서 모든 학생들 교육을 이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뭐 제가 그 학교 총장으로 왜 갔느냐 우리 제자들이 묻길래 하이퍼 클로바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하이퍼 클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담식으로
기자가 묻고 총장이 대답하고 이런 식의 거를 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 내가 할 얘기를 얘가 했는데 뭐라고 그랬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신문에 난 기사에서 내가 떠들고 다닌 거를 그걸 다 발췌해가지고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의 능력이 저 뭐 인공지능을 몇십 년 연구했다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진짜 나타났구나 하고 깜짝 놀랐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음악도 생성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이제 서치하지 말고 창작해라 뭐 그런 식의 캐치프레이즈가 나갈 정도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음악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요. 근데 있는 것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창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보카도 모양의 안락의자를 만들어 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보카도의 뭐 오브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란 씨앗이 있고 뭐 그다음에 녹색 카바가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아주 안락의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주에서 고양이 오고 농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인공지능은 참 충실한 하인입니다. 하려니까 하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저도 해봤어요. 올 연초가 뭐 검은 토끼의 해래매요. 그래서 검은 토끼하고 찬란한 태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심심할 것 같아. 그래서 자전거 타는 토끼라고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아마 못 탈 거야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토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렇게 그려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인공지능한테 제가 항복하고 졌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비디오도 만들더라고요. 뭐 간단한 메시지 몇 개 주면 그걸로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사진 하나 스틸 이미지를 주면은 그걸로 동영상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여러분 이제 유튜브도 이제 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찰나에 챗GPT가 이제 열풍을 타기 시작했죠. 뭐 이게 나타난 다음에 뭐 2달 만인가 뭐 1억 명의 사용자가 됐다 그러고 뭐 그냥 모든 사람이 챗GPT를 써봤습니다. 이런 식의 그 생성형 AI는 기반 모델 아주 엄청난 데이터를 동원을 해서 그걸 학습시킨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조금씩 이제 변형을 가하면서 우리가 특정 업무를 수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기반 모델을 만들어 놔야지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기반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미국이 여러 개 큰 회사들이 시작을 했고 중국이 했고 뭐 나라별로는 뭐 한국이 그도 셋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가 굉장히 커다란 기반 모델을 잘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챗GP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해볼게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알파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써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챗GPT는 이번에 드디어 이제 대화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 챗봇에서도 카카오에서도 쓸 수 있고 웹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나 써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확산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GPT라는 그런 기술을 대화형으로 만든 거예요. GPT가 뭐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됐던 거예요.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언어를 연구하는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언어 구사하는 능력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썼는데 한 2020년쯤에 이제 그 GPT라는 이름의 그것도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든 GPT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연구들이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파라미터 개수가 점점 커질수록 능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GPT-4가 뭐 그 100조 개의 파라미터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 샘 엘트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조 개 정도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파라미터는 게 뭐냐면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값인데 이 값이 많으면은 복잡한 관계도 나타낼 수 있고 아주 추상적인 것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신 학습하기가 어렵죠. 근데 아까 지금 전점 1억 7,050억 개가 여러분 쓰시는 GPT-3고 GPT-4는 1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아주 고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신경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챗GPT하고 좀 제가 이제 쫙 처음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지능 캠프를 해보고 싶다.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주절주절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술적 내용도 있고 그 대화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언어적 표현도. 근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고 야 좀 줄여줘 그랬더니 150자리 요약해줘 그러니까 또 150자리 딱 요약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차례차례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개론 같은 거를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한 150자, 100자를 줄여줘 그러면 지가 다 줄여주니까.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시켰어요. 야, 로또 넘버 6자리 6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로또라는 건 뭐냐면 0부터 45까지 사이의 숫자를 6개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개수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면서 중복된 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45보다 큰 숫자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은 이게 들어왔으면 중복됐습니다 하고 워닝을 주든가, 그다음에 47같이 숫자가 들어오면 이건 45보다 커서 안 돼요라고 그런 결과를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틀렸잖아 그러고 야단을 치니까 금방 또 고쳐갖고 왔어요. 근데 고친 거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주고 야 이런 식의 풍으로 시도 한번 좀 만들어 봐라 했더니 그럴듯하게 시를 줬네요. 뭐 이게 약간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아마 노래까지 만들었을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아침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본다는 드라마, 아침 드라마, 그게 이제 야 이런 이야기가 뭐 그렇다며요. 뭐 출생의 비밀이 있고 뭐 나쁜 사람이 등장하고 삼각관계가 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스토리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런 식의 거에 아침 드라마의 스토리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놈이 제목은 운명의 교차로 그래가지고 줄줄줄 한 5분 만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야 이거 너무 일상적이다. 혹시 마약하고 관계되는 거로 뭐 할 거 없냐 그랬더니 또 금방 만들어냈어요. 제목은 무너진 왕관. 뭐 국회의원의 딸이 뭐 마약을 했는데 마약 밀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젊은 형사가 나타났는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됐다. 멋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한 5분 만에 지가 해서 금방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 창작하거나 글 쓰고 뭐 이러는 데는 진짜 높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문장도 굉장히 잘해요. 뭐 그냥 적당히 쓴 인구 문제에 관해서 학생이 쓴 영어 문장을 집어넣고 그걸 뉴욕 타임스의 사설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바꿔주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 형태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뭐 첫 문장이 My fellow citizens of Korea 이러고 시작되는 아주 멋진 연설문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영어에 대한 배리어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GPT-4가 나왔어요. 이거는 영상 입력을 받아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풍선이 있는데 이걸 자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풍선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날아간다라고 얘기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식재료를 보여주면서 야 이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냐? 그럼 뭐 쭉 이름 대주니까 그 레시피는 어떤데 하면 쫙 설명을 해주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영상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고 손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대강 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GPT-4에다가 놓주니까 GPT-4가 인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코드를 작성해서 그래서 돌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웹사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웹사이트 만드는 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구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은 그거는 GPT가 만들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GPT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 미국의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GRE 시험도 합격을 했고, 뭐 대학 수학 입시에 셋 테스트도 합격을 했다 그러고, 며칠 전에는 또 일본에서도 뭐 변호사 합격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합격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 챗GPT를 가지고 막 치고 나가니까, 원래 이거를 열심히 하고 기술의 핵심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구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자기네가 검색 시장을 꽉 쥐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못 대답하는 것이 자기네 비즈니스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오픈 AI가 치고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구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바드라는 거를 5월 10일 날 공개를 했는데, 뭐 거기에는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준비했다, 그런 식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거를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공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기존에 있던 정보 시스템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하는 것을 이제 챗봇 기술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이렇게 뭐를 원합니다라고 쳐주면은 뭐 지가 알아서 다 데이터를 골라가지고 잘 정리해서 주죠. 한 예를 들어서 나 스페인으로 열흘간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첫날은 어디 가서 뭐 보고 그 둘째 날은 어디 가서 이런 식의 걸 다 정리해서 주니까, 지금 우리가 일일이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챗봇이 정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피스 같은 사무용 소프트웨어도 뭐 이제는 이런 시스템하고 연결되면은, 야 뭐 글을 쓰다가 말고 야 나머지는 네가 채워봐 이러면은 지가 문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엑셀 같은 파일을 보여주면서 야 이 파일의 의미가 뭐야, 뭐 이 주가가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 되고, 뭐 데모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문장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근데 이거 너무 글씨가 많어 그러니까 글씨를 좀 줄이고 대신 그림을 집어넣고 뭐 그러네요. 그런 거가 되니까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데모만 보여줬죠. 아마 이번 곧 한두 달 내에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 언론이 소개하는 챗GPT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제가 특별히 보탠 것도 없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조금 그거보다도 야 이게 본질이 뭐냐,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런 식의 기술이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챗GPT는 근본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를 학습했냐? 언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학습을 했고, 두 번째는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세 번째는 사람이 어떤 대화를 좋아하더라라는 그 세 가지를 학습을 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것부터 학습을 해서 언어가 뭔가 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방법도 학습시키기 위해서 대화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예제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좋아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야 이거는 나쁜 소리니까 이런 거는 대답하지 말어, 이거는 잘 대답해줘, 그런 것을 이제 따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자연어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이란 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나? 사랑, 시옷, 뭐 리을, 뭐 이런 식으로 스펠링 써가지고는 의미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컴퓨터 상에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 이것이 한 10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와 같이 나오는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영어 문장이 있는데 어떤 단어 하나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근데 앞뒤를 보니까 이게 먹는 것 같아. 이런 거 깨우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문장에서 나오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의미 공간에다가 어떤 그 단어를 표정을 하면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것들이 같은 위치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법을 word to vector 아니면 word embedding 이런 식의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기법을 만들었고, 그것에 해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한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신경망에 집어넣어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 언어가 뭐예요? 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다음 문장이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거를 언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에도 다음에는 뭔가 좀 실패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더 잘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현 빈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 말뭉치로부터 뭐 다음에 뭐 나오고 뭐 다음에 뭐 나왔다는 걸 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한 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 생성하는 건 너무 쉽죠. 야, 이거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좋겠냐? 확률적으로 가장 큰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냥 고르면 되는 거죠.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자꾸 싸운다. 그런 거 골라주면 되는 거죠. 말썽꾸러기 철수니까 얘가 공부 잘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는 별로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문장을 보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를 알아내는 그런 식의 간단한 그런 기술로 다음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GPT-4에서는 앞에 33,000 토큰을 보고, 토큰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000 단어를 보고 다음에 한 글자가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는가 하는 걸 결정했다 그래요. 33,000 토큰이면은 10포인트 글자로 A4 용지로 11페이지를 읽고 난 다음에 단어 하나를 생성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양을 보고 다음 단어 하나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것은 결코 의미를 알거나 문법적인 거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만 결정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그 확률을 계산해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양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를 보고 그냥 다음에 나올 확률이 뭐냐 하면 10만 개, 우리가 보통 단어를 10만 개짜리를 쓰니까 10만 개가 필요하지만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다음 게 뭔가 하려면 10만 개 곱하기 10만 개가 필요하고, 앞에 두 개를 보고 다음 단어가 뭔가 하려면 10만 개 곱하기 10만 개 곱하기 1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GPT-4는 그걸 33,000 개를 봤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33,000번 곱해야 되는데 다 곱으면 엄청난 양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다 저장할 수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다 동원해도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신경망이라는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에다가 이렇게 축약해서 저장을 했던 겁니다. 또 이걸 이제 어떤 단어가 다음에 나올까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꼭 옆에 있는 놈, 앞에 있는 놈만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지만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중요한 단어라고 합시다.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말썽꾸러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 잘한다는 얘기 이런 거보다는 싸운다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골라주게 더해주는 거죠. 확률을 좀 더해주는 거고, 공부 잘하는 우등성 얘기가 나왔으면 공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확률을 높여줘서 그것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을 신경망이 처리하도록 어텐션이라는 거, 그런 걸 이용해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다란 신경망을 만들었어요. 여기 아까 말했지만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엄청난 그런 신경망을 동원해서 지금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 확률을 저장했고, 그다음에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은 그다음 거를 이제 어떤 걸까 하는 확률을 계산해내는 그런 과정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서 만들었는데
뭐 입력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그냥 토큰으로 다 분석을 해서 집어넣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미의 공간에서 의미적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기본입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 챗GPT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연 의미를 알고 생성이 될까? 여러분 의심이 안 가세요? 저도 한 5, 6년 전에 이런 거 보고 GPT가 했다는 거 논문 읽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길이는 몇 개의 눈을 가졌습니까? 그럼 2개 그래요. 내 다리에는 몇 개의 눈이 있습니까? 또 2개 그래요. 얘는 눈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확률적으로 2개가 가장 많으니까 동물들이 대부분 2개니까 2개 그러는 거예요. 내 다리에 무슨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GPT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모든 기술이란 게 그렇지만 뭐 어떻게 약점이 나타나면은 그걸 또 해결을 하기 위한 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언어 구사 능력. 이거는 지금 한 언어 모델로 뭐 다음에 뭐가 나오더라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뭐 아까 얘기한 거를 기억해서 뭐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뭐 약간의 뭐 추론도 거쳐야 되고 뭐 산술적 계산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덕적 의식이 필요해요. 나쁜 얘기 같은 거 금해야 될 얘기, 대화하는데 상대방 기분 나쁘게 계속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기억하는 능력은 컴퓨터가 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뭐 제가 뭐 내 몸무게 얼마다라고 집어넣었다가 다음에 가서 나 몸무게 얼마니 물어보면 얘가 기억했다가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나머지 문제 해결 능력과 도덕 의식은 어떻게 챗GPT한테 가르쳐 주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건 뭐 또 한참 뭐 몇십 년 걸려야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오픈 AI가 사고를 친 거죠. 어떻게 사고를 친 거냐?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대화 능력을 개선하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전 학습 랭귀지 모델로부터 막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사람을 개입시켜가지고 야 이거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잘했다고 점수 더 주고 그런 식의 사람이 개입을 했어요. 이걸 하려면은 영어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값도 인건비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했겠습니까? 케냐에 가서 했대요. 케냐에 가서 영어 아는 사람들 모아놓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막 그냥 달고 볶아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인스트럭트 GPT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사람의 개입으로 같이 학습도 추가시켰어요. 야 뭐 마약산부 가르쳐줘 그런 가르쳐주지 말라 이런 거를 이제 다 또 학습을 시킨 거죠.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야 이런 식으로 과연 될까?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오픈 AI에서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계속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질문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은 사기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랭귀지 모델이 커지면은 창발적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작을 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게 커지면은 이게 스스로 학습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독창적인 것도 막 제시하고 뭐 언어의 처리 뭐 3인칭 단수는 S를 붙이더라 뭐 그런 식의 것들 지가 다 습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리적 계산도 하고 논리적 계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창발적 육성이 생기는 거예요. 좀 놀랍죠. 랭귀지 모델이 단지 그냥 자연 언어를 순서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관찰하고 있는데 스스로 창발적 능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데 이런 방법이 과연 계속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먹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창발적 능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파라미터 수가 커지면은 그냥 엄청난 능력이 막 생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한 거다라고 다들 놀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GPT가 얘기하는 거에다가 조금씩 학습을 더 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파인 튜닝. 그러니까 자질 수 있는 그 문장 같은 거를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그자앰플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또 하나는 예제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지가 배워 알아서. 그래가지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6살 먹은 어른애한테 달나라 착륙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놈이 맨 처음에 GPT-3가 똑같은 거 만들어 달라는 줄 알고 그 중력장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줘. 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학습을 시켜서 야,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은 똑같은 거 이그잼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 줘. 근데 거기에는 우선 단어가 많이 쓰면 안 되고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거를 이제 해서 학습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법 사람이 요구하는 그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됐죠. 제가 스스로 배우는 것도 제가 시켜봤어요. 뭐 외국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삼행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야, 김진영으로 삼행시 해봐. 그러니까 처음에 못하죠. 그러니까 뭐 삼행시니까 이놈이 시를 진다고 지가 썼어요. 그래서 야, 삼행시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생강차로 보여주고, 뭐 생명은 강물처럼 흐르고 차곡차곡 이런 식의 예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못하죠.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더 가르쳐주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는 거야. 손흥민 그랬더니 손흥민이 갖고 삼행시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배웠구나 그랬더니 나 지금 잘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삼행시 줘요. 김진영 주니까 김진영 갖고 삼행시를 짓고, 뭐 강감찬 짓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그자앰플을 잘 보여주면 스스로 배운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저희 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약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배우는 것도 제가 예제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ABC라는 함수의 1, 2, 3, 4, 5는 15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소리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게. 근데 야, ABC 3, 4는 7이야. 그것도 모르죠. 몇 개 계속 보여줬어요. 모르겠다 하더니 한참 ABC 3, 4, 5, 6, 7 하니까 얘가 그때쯤 잠깐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답이 25 아닌가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제가 원래 3, 4, 5, 6, 7을 3, 4, 5, 6, 7 디짓을 다 잘라가지고 그걸 더한 거였었거든요.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BC 함수를 제가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 함수 제가 파이썬으로 짜드릴까요? 그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나 처음 보는 함수를 몇 개의 이그잼플로 가지고 그 함수를 코딩을 할 정도로 학습을 한 겁니다. 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테니스 공 2개 갖고 있는데 테니스 볼 2캔을 더 샀다. 나 지금 공 몇 개 갖고 있겠니? 그러니까 이놈이 딱 테니스 볼 캔 안에는 보통 3개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8개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산 테니스 볼 캔은 4개가 들었던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은 1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 오브 소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쫓아가서 리즈닝을 지가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코딩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랭귀지 모델을 계속 돌리니까 이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GPT-4는 GPT 3.5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GPT-4에다가 해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야, 삼행시 줘봐 그랬더니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하도 삼행시 하니까 오픈 AI가 삼행시 짓는 건 미리 학습시켜서 집어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삼행시 짓고, 그 다음에 사행시 줘봐 하니까 사행시 줘요. 오행시니까 오행시도 짓더라고. 그래서 야, 굉장히 잘한다. 다음에 이제 깨끗한 GPT-4에 들어가서 오행시 줘봐 그랬어요. 못해. 그러니까 삼행시는 알고 오행시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행시, 오행시 끌고 가면은 얘가 이제 오행시가 어떻게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우는 능력이
뭐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만든 챗GPT를 이제 공개를 해서 뭐 문서 요약, 질의응답, 뭐 문장 완성, 번역 이런 거 미리미리 다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써서 뭐 고객 서비스에 쓰셔도 되고 지능형 동반자를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글쓰기에 쓰시고 그러면 됩니다. 뭐 국내 기업에서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뭐 LG나 네이버, 그다음에 KT 같은 데서도 다 이게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고, 뭐 중소기업들에서는 그걸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를 열심히 연구들 하고 있고요. 특히 놀라운 거는 요즘에 플러그인 마켓이 스토어가 생겼어요. 여러분 앱스토어에서 앱을 사고 팔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스토어에서 플러그인을 사고 팝니다. 플러그인을 갖다 끼면은 챗GPT의 능력이 확 증가를 하는 거예요. 뭐 기업이 자체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추가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 SNS 자동 작성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을 끼면은 뭐 웬만한 건 이메일이 다 알아서 지가 작성해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 가려고 그러면은 뭐 여행에 관한 뭐 카약이나 이런 식의 웹사이트에서 여행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거가 연결됨으로써 나 스페인 뭐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 비행기 예약해 드릴까요? 호텔 예약해 드릴까요?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식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오픈 AI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 인터넷 시장을 아마 지금 검색 시장을 완전히 다 이제 먹어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가면은 제가 뭐 약장사 같이 들릴 것 같은데, 약점하고 한계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써야 되는가를 아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약점은 거짓말을 해요. 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잘못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제가 김준영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고 어쩌고 쭉 얘기했는데, 그런데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제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저명한 학자한테 성추행범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 엉터리 정보를 너무나 자신 있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얘기가 그죠. 메타의 갤락티카에서 어떤 거기 이제 가공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그분이 생명과학자예요. 그리고 생명과학에 관한 논문 이름도 아주 멋지게 적어가지고 이런 논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논문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쓴 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하려고 그랬다가 데모데이에서 그게 발견이 돼서 갤락티카는 3일 만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환각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이머징 프로퍼티, 아주 창의적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하고 동전의 앞뒷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잘 만들면 우리가 쫙 찬양하고 좋아하는 거고, 잘못 만들어내면 야단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다 다른 대답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제가 한국의 베이비 부모의 출생 연도별로 뭐 인구가 얼마인가 해다 물어봤더니 뭐 조금 이따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다 틀려. 또 하나는 얘기했는데 내가 야단을 쳐요. 막 웃기지 마 그러고 야단 쳤거든요. 베이비 부모에 난 쭉 얘기했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무슨 소리야, 100만 명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야단을 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가지고 딱 100만 명으로 다 바꿔. 그러더니 또 옆에 바주도 마찬가지예요. 야 100만 명이야 확인해봐 그랬더니
예, 당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100만이 넘습니다라고 앞에는 내 말 듣는 척하고 그 뒤에 가서는 계속 그런데 뭐 1955년에는 뭐 24만 명입니다. 옛날 그 데이터를 계속 주장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응? 이런 식의 팩트고요. 계산 능력은 이거는 이제 GPT-4가 자기네가 자랑하려고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건데 내가 그대로 100개 집어넣거든요. 안 돼. 이렇게 지금 3명, 사장, 부사장, 나 3사람이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겹치는 시간을 찾아서 이제 회의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딱 눈으로 보면은 그냥 12시부터 12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얘는 뭐야 4시,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회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제가 이제 그 영어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가 뭐 available이라고 그걸 갖다가 저는 시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잖아요. 그 언어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영어로 다시 이제 집어넣는데도 못하더라고요. 바드에 들어가니까 바드는 제대로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간 얘네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다.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기술이 과연 완성된 건가? 구글 CEO 산더러가 이거는 아주 AI의 아주 세균 특이한 그런 것 같다.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세균 같은데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좀 뻥친 것 같아요. 심지어는 포린 랭귀지를 그게 보니까 벵글라데시 언어더라고. 벵글라데시 언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얘가 답을 하더래.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또 방언도 하네. 그런 식의 생각이 날 정도인데 자세히 뒤져보니까 벵글라데시어를 조금 배우긴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업자들이 좀 뻥을 치는 하입이 굉장히 강한 게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랭귀지 모델의 약점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의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 계속 있는데, 옛날에 기술들이 다 그랬거든요. 개솔린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게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막 폭발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냉각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제 지금 자동차가 완성된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의 약점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이제 개선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랭귀지 모델 자체의 이런 방법론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언어학자들 참스키 같은 분도 절대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제가 잘못하는 거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GPT-3가 사람의 상황에 대한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변호사가 법정에 가야 되는데 양복을 보니까 바지가 구겨져 있어. 그러니까 그 옆에 보니까 수영복이 깨끗하게 잘 돼 있거든. 수영복 얘기를 계속 얘가 해주고 난 다음에 야 나 오늘 뭐 입고 갈까 그러니까 수영복 입고 가라는 거야. 얘는 이 사람이 계속 수영복 얘기했으니까 수영복이 답이 확률적으로 높은가 보다 하고 수영복 입고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법정이라는 데가 어떤 거고 법정에 가려면 어떤 식으로 하고 가야 되고 이런 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블랙박스예요. 몰라요. 왜 그랬니 하면 몰라요. 인과관계, 왜라는 건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요새 인공지능 딥러닝이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한테 만약 어땠다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빵에 하나도 못해요. 근데 사람은 잘해요. 만약 부산하고 제주도하고 연결돼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름대로 개통 철학인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서 그 얘기할 거예요. 거기면 동물들도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풍광이 비슷했겠다든가 이런 얘기할 텐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다. 그런 약점이고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해.
뭐 고양이가 고양인지 알아내는데 왜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지 엄청난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러다가는 저 딥러닝 하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것도 지금 사람처럼 가려면 우선 두뇌처럼 가려면 지금보다 한 1000배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되고요. 뭐 데이터도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지금 뭐 그 인터넷에 있는 거 긁어다가 썼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 야, 나는 인공지능이 야, 전 세계 인간이 만든 모든 문서는 내가 다 읽었어. 얼마쯤 걸릴까요? 2, 3년이면 나 끝날 것 같은데. 2, 3년 후에 아마 이런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배울래? 어떻게 배우죠? 그 할 수 없이 유튜브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유튜브도 금방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다가 눈 달아가지고 뭐 또 그 센서 달아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 이놈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별난 거 지가 알아서 배울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 마음대로 배운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이게 굉장히 뭐 에티컬 AI 하시는 분들 관계 중요하지만 그 편견이 있어서 뭐 인종차별하고 그 다음에 성차별하고 그러는 건 뭐 너무 일상적인 데이터.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그 데이터가 편견이 없겠습니까? 데이터가 편견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리즘이 편견이 없겠어요?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안 배웠으면 좋은 건 또 열심히 배워 이놈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루다가 그 쌍소리하고 막 그 성적 비하 발음하는 거 배워가지고 뭐 그래서 나라에서 개입해가지고 야 이런 거 배우지 말아라 해가지고 데이터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배운 것만 알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 모드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상에 드러나 있는 저 트럭을 두들겨 박는 장면입니다. 아니 저 알고리즘이 트럭이 뭔지를 모르고 완성했다 그렇겠어요? 다 배웠죠. 근데 그 알고리즘이 배운 트럭은 바퀴 위에 박스가 있고 앞에는 뭐 헤드라이트 있고 핸들 있고 그런 거를 트럭이라고 배웠는데, 저기 있는 트럭은 드러나 있는 바람에 바퀴가 안 보이는 거야. 바퀴 없는 트럭이 어딨어? 그러고 뚫겨 봐서겠지. 저건 트럭 아니다 그러고. 이런 정도가 지금 인공지능의 능력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를 못해요. 배운 것만 알아. 그 알파고가 그게 잘하지만 19x19에서 잘하지만 18x18로 가져가면 꽝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못한다. 사람은 어떠죠? 사람은 굉장히 일반화를 잘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런 걸 하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게, 인공지능이 이걸 했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옆에 문제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마치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우선 인공지능 양날의 칼이에요. 뭐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굉장히 나쁘고, 특히 이제 잘못 사용을 하죠. 인공지능이 너무 능력이 좋은데 그걸 잘못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서 뭐 경제적 그 가치는 굉장히 크다. 뭐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내고 산업 구조도 바꾸고 뭐 일자리도 새거 막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다 가져가 그걸. 보통 사람은 그냥 잘 못 사는데 잘 나가는 일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역사적으로 인류가 봐왔던 겁니다. 그 피케티 교수가 그린 그림이죠, 저거. 미국의 1%의 사람이 뭐 저거 한 20% 정도의 부를 가져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데모들 하고 뭐 기본 소득이 어떠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사람은 배제되고 AI가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저는 가장 언짢은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채용과 해고를 인공지능이 결정한다는 거 아주 기분 나빠요. 이력서 내면 인공지능이 합격시키고 그다음에 해고도 인공지능이 얘 쫓아내요라고 한다는 거 얼마나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재판도 이제 뭐 인공지능이 한다 그러고 그런 나라도 벌써 생겼네요. 근데 하여간 짭은 계속 없어질 겁니다. 근데 슈퍼 짭은 안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잘하는 일부가
그 짭을 허든 일을 다 가져가는 거죠. 대장 변호사가 그 쫄병 변호사 데리고 일을 하다가 쫄병 변호사 안 쓰고 인공지능으로 다 바꿔 끼는 거예요. 이득은 다 대장 변호사 혼자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사도 인공지능 잘 쓰는 의사가 인공지능 못 쓰는 의사가 하는 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특히 이제 챗GPT 나온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자료 보니까 무슨 뭐 작가들이 37% 더 빠르게 글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 코딩을 자동으로 시킬 수 있으니까 숨어서 집에서 이러니까 투잡을 뛰는 거예요. 하나는 옛날 회사하고 또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나머지 또 하나는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이런 사태도 벌어졌다 그러고, 무슨 뭐 광고 카피 만드는 사람이 뭐 3시간 하던 일을 뭐 45분 만에 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의 성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슈퍼잡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충분히 생길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생겼어요. 시간을 두고 나서 보면은 그 새로 생긴 잡은 대체로 굉장히 풍요롭고 고상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 적응할 때까지. 근데 이번에 오는 그 인공지능이 오는 그 충격은 너무 빨라. 사람이 적응할 수가 없는 정도로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같은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 사회나 국가가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나쁘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특히 뭐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가 그런 거죠. 주민을 통제한다든가 감시할 목적으로 너무 잘 쓰죠. 중국에서 뭐 그 사회 신용 체계라는 것이 전 국민을 뭐 카메라, CCTV 카메라로 해서 뭐 3초 내에 어디서 뭐 하는지를 다 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성 방가했다고 점수 마이너스 점수 주고, 뭐 그다음에 뭐 공공석상에서 뭐 음식 먹었다고 점수 깎고 이래가지고 신용 점수가 나쁘면은 뭐 비행기표도 안 판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겼다. 예. 끝날 때가 됐다고 제가 세팅하고 왔는데 지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이 가짜 정보 같은 게 너무나 일상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더구나 그것이 이제 챗GPT가 아주 크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짜 정보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가짜 그림 만드는 거. 아까 뭐 트럼프 잡혀가는 뭐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잖아요. 다 가짜 아닙니까?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심리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 공학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내가 좋아짐을 당한 건지 잘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 거는. 그러면 그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1인이 1표의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또 그 인공지능이 허락한 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이런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성의 종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아프면은 그냥 잘 모르니까 뭐 굿하고 기도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과학이 좀 발견하면서 뭐 바이러스가 뭐고 항생제가 뭐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가는 세대는 또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쫙 보면은 인공지능은 95%의 정확도로 이게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를 안 됩니다. 사람은 몰라. 인공지능한테 왜 이게 백인이냐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맞는데 뭐. 이런 세상을 봐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 뭐 생각하고 살까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가? 특히 뭐 오늘 클라라가 얘기한 것처럼 그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그 AI 법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고위험 시스템, 중위험 시스템 만들고 뭐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어떠한 뭐 요구 사항을 제시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윤리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갖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규제를 하기 위한 그 국제 기구를 만들자.
참 재밌죠. 이것도 이제 어떤 규제를 어떤 조직을 만들 거냐 하는 거죠. 우리 원자력 애토믹 에너지 에이전시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서 검사도 막 할 수 있고 뭐 규제를 딴 나라에 가서 막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 아주 강력한 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항공 규정 같은 거 정하는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규정을 정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식약청처럼 이게 국가 내에서 알아서 좀 해라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규제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점점 아마 규제를 더 많이 하자라는 게 강한 목소리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하여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능력 한계 이런 걸 알고 했으면 좋겠다.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건 나중에 보고 아니면 웃어 넘기면 되는데, 뭐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그거 배치하면 큰 사고가 계속 나니까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좀 시간을 두고 더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 뭐 살상 무기 이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친구가 인공지능을 만약에 손에 놓다 그러면은 지 맘대로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챗GPT가 조금 이런 식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써라라는 거를 레커멘데이션을 하더라고요.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한 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용성을 판단하고 가급적 안 쓸 수 있으면 쓰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라. 그냥 큰 질문 해가지고는 제대로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된 건 이제 한국의 우리 네이버에 있는 하정우 박사가 한 건데 뭐 맞는 얘기예요. 올바른 방향에 대한 예시를 계속 가르쳐줘서 얘를 끌고 와야지 좋은 대답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할 수 없이 한국어로 된 거는 좀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뭐 한국어로 된 문장이 인터넷에 0.6%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어 문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하고 필요하면 번역해서 보는 게 아마 충실한 답을 얻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밀 대외비 같은 게 굉장히 문제니까 보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헐루시네이션 틀리는 건 뭐 대부분 틀리는 거예요. 어쩌다 틀리는 거야? 대부분 틀리니까 걔가 얘기해 준 건 신뢰하지 말고 꼭 검증을 해봐라.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가 해봐라고. 그다음에 이걸 그래도 쓰고 싶으면은 꼭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을 밝혀라. 그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과 인공지능이 만든 글 같은 거는 꼭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밝히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마 크게 반발 없이 규제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결론은 인공지능의 본질,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도구로서 활용하자. 그런 능력을 저는 뭐 엔지니어로서 뭐 규제한다고 그냥 다 하지 마, 뭐 6개월 동안 연구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의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책임감을 갖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AI가 나타남으로써 사람이 지능이 점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나타난 다음에 길 찾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뭐 AI가 나타나더라도 인간의 능력은 AI보다 훨씬 더 위에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